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 전반에 어수선한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리플 XRP가 조만간 심리적인 지지선인 1달러 돌파를 이뤄낼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제시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미디어 플랫폼 FX 스트릿의 분석인데 XRP가 1달러로 복귀할 수 있는 강력한 강세 반전 패턴을 형성해 가고 있다. 하방 리스크가 남아있긴 하지만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상황에 따라서 1달러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MB 크립토의 경우에는 바이낸스와 리플이 왜 중동 지역에 힘을 쏟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름의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리플은 국경 간 송금 네트워크 확장 차원에서 지난해 중동 지역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도 했는데 중동으로 향하는 것이 단순히 미국에서 SEC 소송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암호화폐 5가지를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3가지 암호화폐에 대한 차트 분석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켓쉬 우페드히의 분석 내용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주요 거래소에서 38,000달러 부근의 뚜렷한 매수벽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 그래도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 상황에 따라서 4만 달러 아래로 후퇴할 수도 있을 가능성에 대한 전망들이 여러 제시된 상태인데 여러모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이슈 속에 담긴 정보들과 맥락까지 잘 챙겨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42,000달러 전후에서 오르내리는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월 12일 미국 CPI 발표를 앞두고 이래저래 눈치를 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3만 달러를 향하면서 더 깊은 조정을 겪을 것인지 5만 달러를 향하면서 반등 랠리를 시작할 것인지 이런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주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38,000달러 구간에서 뚜렷한 매수벽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록체인 전문 애널리스트인 어니스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지난 24시간 동안 바이낸스와 비트스탬프, FTX, 크라켄 등 주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38,000달러 구간의 뚜렷한 매수벽이 형성됐다. 해당 매수벽은 가짜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고래들의 움직임을 반영했을 수도 있다. 비트코인 4만 달러 선 반납 여부를 주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글래스노트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의 최근 7일 일일 평균 상대 미실년 수익 수치가 0.52를 기록하면서 최근 14개월 동안을 놓고 봤을 때 최저치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가 0.75 이상을 나타내면 매도 시그널을 의미하고 반대로 미실현 수익이 손실보다 낮을 때는 매수 시그널로 해석되곤 합니다. 이런 걸 놓고 보면 지금은 매수 타이밍에 조금 더 가까울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런 데이터만 놓고 매수를 결단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14일 지수이동 평균에서 비트코인 롱 포지션 청산 비율이 무려 6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보면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5월 발생한 레버리지 감소 이벤트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최근 몇 주 동안 선물 시장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청산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롱 트레이더였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근에 지지부진한 흐름 뒤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암호화폐 5가지를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심도가 높은 3개 암호화폐 시세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라켓쉬 우페드히의 분석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의 하락세는 39,600달러의 강력한 지지선에 도달했다라면서 곰 세력이 이 아래로 가격을 내리면 매도세가 심화될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28,805달러 다음 지지선을 향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현재 수준에서 상승할 경우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45,876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는데 황소 세력은 추세 전환 가능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동 평균 이상으로 가격을 밀어붙이고 유지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소 세력은 45,501달러에서 하락을 저지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회복 시도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45,876달러 근처에서
강한 매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황소가 45,000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하게 되면 곰 세력이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의 하락장 속에서도 최근 일주일 동안 25% 수준의 시세 상승을 경험한 체인링크입니다. 체인링크는 지난 몇 달 동안 15달러에서 35달러 사이의 큰 범위에서 거래가 됐는데 황소가 가격을 이동평균 위로 밀어 올렸고 RSI가 과매수 근처에서 상승해 단기적으로 황소 세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곰 세력은 지난 며칠 동안 27.61달러 근처에서 강력한 도전을 제기했지만 황소 세력은 20일 지수 이동 평균인 23.23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황소가 27.61달러 이상으로 유지하면 30달러 상승 이후에 다음 오버헤드 저항인 35.33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반면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하락하고 이동 평균 아래로 떨어지면 무효화가 되는데 이럴 경우 18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모니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지난 며칠 동안 하모니는 20일 지수 이동 평균인 0.27달러와 0.33달러 사이에서 거래가 됐다. 이건 황소 세력이 하락할 때 매수하고 곰 세력이 랠리에서 매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현재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상승하고 있고 RSI가 긍정적인 수치를 보여주면서 황소 세력에게 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황소 세력이 가격을 0.33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상승세가 재개될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0.38달러까지 상승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가격이 0.27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곰 세력이 주도권을 잡게 된 것을 의미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50일 단순 이동 평균은 0.24달러, 이후에는 0.21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리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리플 XRP는 지난 5일 0.8달러 아래로 후퇴한 뒤에 여전히 0.7달러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350억 달러 수준으로 전체 시총 랭킹은 8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리플 XRP 시세와 관련해서 FX 스트릿은 XRP가 1달러로 복귀할 수 있는 강력한 강세 반전 패턴을 형성해가고 있지만 아직 확인이 필요하다라면서 반등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하방 리스크가 남아있긴 하지만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했습니다. FX 스트릿은 XRP 가격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희귀한 패턴으로 꼽히는 스퀴즈 얼러트 패턴을 확인하고 있다라면서 이 패턴을 완성할 경우에 새로운 강세장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XRP가 강세 반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서 0.9달러 저항선 돌파가 예상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황소 세력이 새로운 주요 상승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1달러 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대로 곰 세력이 XRP를 0.68달러에 50% 피보나치 되돌림 아래로 마감하면 강세 반전 전망은 무효화된다. 이럴 경우 XRP는 0.55달러까지 떨어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0.36달러 부근의 기본 지원 영역까지 후퇴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AMB 크립토의 경우에는 리플과 바이낸스가 중동 지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분석 기사를 내놨습니다. AMB 크립토는 바이낸스와 리플 모두 중동과 북아프리카, 이 메나 지역에 관심을 보여왔는데 중요한 이유는 핀테크 혁신을 위한 보다 더 개방된 규제 환경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리플은 지난해 두바이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 기업인 파이플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중동의 리플렛 ODL 솔루션 배포에 나섰고 바이낸스의 경우에도 두바이 본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12월 말에 두바이 세계무역센터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바이낸스와 리플과 같은 핵심적인 암호화폐 기업들이 중동 지역을 향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벤처 자본가의 자금 흐름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꼽혔습니다. 아랍뉴스 보도 내용을 보면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사우디아라비아 핀테크 부문 펀딩 16건이 성사가 됐는데 총 투자 규모는 1억 5,72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2020년과 비교했을 때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그만큼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엄청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AMB 크립토는 기사 말미를 SEC 소송 이슈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중동 지역에서 전폭적인 확장 기회를 노리고 있는 리플이 미국에서는 소송 이슈로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최근 SEC가 공정한 고지 이슈와 관련해서 법원에 새로운 사례를 제출했고 1월 19일 전문가 증언일에 더 많은 업데이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패소하면 근거지 자체를 미국이 아닌 유럽이나 중동으로 향하게 될 거라는 예측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어쩌면 리플 SEC 소송은 산업 전반의 판때기를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자신이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고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던 바이낸스 CEO 창펑 자오가 암호화폐 업계 최고 부자로 평가됐습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가 처음으로 창펑 자오의 재산을 산출했는데 96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재산은 아시아 최고 갑부인 인도의 무케시 암바니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회장의 929억 달러를 뛰어넘으면서 세계 11위 부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번 평가에는 창펑 자오가 보유한 비트코인과 바이낸스 코인 등 암호화폐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건데 이 코인들의 가치까지 고려하면 실제 재산 가치는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큰 부를 구축한 것도 멋지고 또 대부분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참 부럽고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